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우입니다.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리즈와의 더비 매치 프리뷰 진행해보겠습니다. 광인 비엘사 감독이 이끄는 리즈와 소샤르 감독이 이끄는 유나이티드가 다시 한번 맞붙게 되었습니다. 전반기 맞대결에선 굉장히 흥미로운 전술 승부가 펼쳐졌었는데요. 현대 축구 전술의 교보제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존 디펜스와 맨마킹 시스템, 각각의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뉘는 경기였습니다. 다만 해당 경기는 리즈 선수단의 체력적 문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유나이티드의 6대2 승리로 끝났었는데요. 그 내용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쉽게 한쪽으로 기울었던 경기였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선 두 감독이 또 어떤 전략적 접근을 들고 나올지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서 경기를 보시면 좋을지 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경기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입중계를 진행할 예정이니 실시간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께선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시죠. 이번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4월 25일 저녁 10시에 치러지는 경기입니다. 경기 장소는 리즈 홈구장 엘런드 로드입니다. 심판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극강의 빌런 드림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심은 크레이그 포슨, 웨스트 브로미치전의 어처구니 없는 판정으로 낯이 익은 심판이죠. VAR 심은 마이크 딘 심판입니다. 포슨 심판의 판정 성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경기에 관여하는 심판인데요. 문제는 그 판정 하나하나가 일관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전술 승부가 펼쳐져야 할 경기가 또 심판의 오심으로 얼룩지는 것은 아닌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양 팀의 이번 시즌 리그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나이티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앞서 있는데요. 다만 눈여겨볼 점은 리즈가 경기당 평균 점유율 58.4%로 56.3%의 유나이티드보다 한 단계 앞서는 리그 내 4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위권의 순위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 지표는 리즈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는지 그리고 경기에서 얼마나 지배적으로 임하는지 그것을 잘 나타내주죠. 양팀의 최근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팀 모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홈팀 리즈는 첼시, 맨시티, 리버풀 같은 강적들을 만나고도 오히려 맨시티를 잡으면서 3승 2무의 좋은 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세 팀 모두 유나이티드 역시 쉽사리 승리를 점치기 힘든 상대라는 점에서 이런 리즈의 상승세는 분명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유나이티드의 경우 최근 5경기를 모두 이겼습니다. 심지어 벌리와의 맞대결 이후 간만에 주중 경기가 없는 일정을 맞이하면서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을 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나이티드가 리즈보다 하루 이상 더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 지난 1차전과 달리 이번 경기상의 양팀의 제대로 된 전술 승부를 볼 수 있겠죠. 양팀의 리그에서의 맞대결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팀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25번 만났으며 유나이티드가 14번 이겼고 무승부가 7번, 리즈가 4번 이겼습니다. 만약 리그가 아니라 양팀이 치른 공식 경기 모든 대회 기준으로 그 범위를 넓혀보면 양팀의 상대 전적은 유나이티드가 47번 승리, 리즈가 26번 승리, 그리고 무승부가 35번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앞선 맞대결에선 유나이티드가 리즈에 6대2로 승리했었습니다. 다만 해당 경기는 앞서 설명했듯 외부적 요인에서 결과가 걸렸을 뿐 백중세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상당히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어떤 전술 승부가 펼쳐졌는지는 오른쪽 상단 영상 링크를 참조해주시고요. 어쨌거나 이 경기의 결과가 6대2였지만 경기 내용 면에서 리즈가 전혀 밀리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즈의 결정력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그리고 중원의 체력 상태가 조금만 더 나았다면 결과는 얼마든지 리즈의 승리로 끝날 수도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매치 이슈로 넘어가보죠. 우선 리즈의 홈구장 엘런드 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18년 만에 리즈홈에서 치러지는 페나인 더비입니다. 2003년 10월에 있었던 지난 리그 원정에선 유나이티드가 1대0으로 승리했었는데요. 1976년 10월 이후 리즈는 리그 홈 경기에서 유나이티드에 연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반기 맞대결에선 유나이티드가 6대1로 승리했었는데요. 리즈가 구단 역사를 통틀어 유나이티드의 리그 더블을 내준 적은 96-97 시즌 그리고 99-00 시즌 단 2번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그 기록이 어디까지나 리즈 시절의 이야기였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그가 아니라 모든 대회를 통틀어 보면 최근 8차례 리즈 원정에서 유나이티드는 5승 2무 1패로 단 한 번밖에 패배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최근 3번의 엘런드 로드 방문에선 모두 승리했었습니다. 양팀의 라이벌리를 고려한다면 관중 입장에 없는 이번 경기는 확실히 그 부담이 덜하겠죠. 자, 그리고 앞서 양팀 모두 최근 성적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선 홈팀 리즈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승 2무로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즈가 이렇게 잉글랜드 최상위 리그 내에서 5경기 이상 무패 행진이 이어나가는 것은 2002년 2월부터 3월 6경기 연속 무패 이후 굉장히 오랜만에 무패 행진이 이어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첼시와 맨시티 그리고 리버풀을 상대로 패배하지 않고 그 기록을 지켜나간 비엘사 감독이 유나이티드를 만나서도 그 기록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그것을 지켜보면 좋겠죠. 다만 문제는 유나이티드가 리그 원정 23경기 연속으로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잉글랜드 최상위 리그의 역사를 뒤져봐도 공동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인데요. 1위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아스날이 기록한 기록입니다. 유나이티드가 이번 경기에서도 패배하지 않는다면 단독 2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현재 진행형의 이 기록이 과연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것을 지켜보도록 하죠. 물론 유나이티드는 홈 원정을 막론해도 최근 리그 12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5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인데요. 양팀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골을 넣든지 아니면 먹었든지 경기에서 골이 가장 많이 나온 팀 각각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팀들입니다. 주중 리버풀전에서 리즈가 한 개씩의 득점과 실점을 추가하면서 총계 50득점, 50실점으로 이번 시즌 가장 먼저 100골 고지를 돌파한 팀이 됐는데요. 한편 유나이티드는 64득점, 35실점으로 총 99골을 기록하면서 리즈에 이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리대포 두 팀이 맞붙는 만큼 이번 경기는 전반기 맞대결을 이어 또 골풍년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선수들의 개별 기록으로 넘어가보죠. 우선 리즈의 패트릭 벤포드는 이번 시즌 리즈가 리그에서 기록한 441번의 슈팅 중에서 98개의 슈팅을 혼자 기록하면서 리즈의 슈팅 중 2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총 14골을 기록하면서 리그 득점 순위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벤포드의 결정력이 시즌 초반에 비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벤포드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기록한 14골 중에서 앞선 7골은 28개의 슈팅에서 기록하면서 25%의 상당히 준수한 골 전환율을 보였는데요. 다만 최근 7골은 70개의 슈팅에서 기록하면서 10%의 매우 저조한 골 전환율을 기록했습니다. 28개의 슈팅에서 70개의 슈팅, 이 차이만 보더라도 벤포드의 결정력이 얼마나 무뎌졌는지 그것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죠. 반면 유나이티드는 최근 칼을 갈고 돌아온 선수가 있습니다. 최근 리그 3경기에서 4골, 리그 통산 15골을 기록하면서 구단 역사상 10대 기준 리그 최다 득점자로 루니와 함께 타이 기록을 달성한 그린우드인데요. 시즌 초반에는 극도로 부진했지만 최근에는 결정력이 돌아오면서 우리가 아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그린우드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린우드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 골을 넣고 루니를 넘어 구단 역사상 10대 기준 최다 득점자로 올라설 준비를 마쳤는데요. 만약 이번 경기에서 골을 넣게 된다면 2000년 9월에 프란시스 제퍼스 이후로 리그 전체를 통틀어 최초로 4경기에서 득점을 성공하게 되는 10대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양팀의 부상 및 결장자 명단입니다. 우선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우 최대 4명의 선수가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아담 포슈와 로드리고 그리고 하피네는 부상으로 결장 유력해 보입니다. 앞에 두 선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리즈의 입장에선 측면의 돌격대장 역할을 맡는 하피네의 공백이 아쉬운 상황인데요. 측면 선수들의 개인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 리즈의 전술인 만큼 전술 핵심인 하피냐의 공백은 상당히 크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장이자 주전 센터백 리암 쿠파는 맨시티전 다이렉트 퇴장을 인해 3경기 징계를 받았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로 인하여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유나이티드 역시 최대 4명의 선수 결장이 예상됩니다. 우선 앙토니 마샬이 무릎 부상으로 인해 시즌 아웃되었고 필 존스는 부상에 복귀해서 훈련을 직망하더니 주중 훈련에는 다시 빠지면서 부상자 명단으로 돌아갔습니다. 레시포드 역시 발목 부상 때문에 주중 훈련은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다만 그러면서도 최근 경기는 계속 소화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 나설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에릭 바이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서 무사히 돌아왔으며 주중 훈련을 소화하며 이번 경기에 출전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 양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죠. 리즈의 포메이션은 유나이티드가 4-2-3-1을 쓰는 만큼 자신들이 가장 익숙하게 활용하는 4-1-4-1 전술을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일란 멜리의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에즈잔 알리오스키, 파스칼 스트라이크, 디에고 요렌테, 루카 아일링이 백포를 구성, 칼빈 필립스가 그 앞을 지키는 원벌란테로 출전하게 되겠죠. 앞선의 4라인에는 잭 해리슨, 타일러 로버츠, 스튜어트 달러스, 엘더 코스타가 나서게 될 것 같습니다. 최전방은 이러나 저러나 패트릭 벤포드가 나서게 되겠죠. 유나이티드의 예상 선발 포메이션은 4-2-3-1입니다. 핸더슨, 쇼, 멜가이어, 린델레프, 완비사카. 주전 수비 라인이 그대로 가동될 것으로 보이고 지난 전반기 맞대결 승리의 가장 큰 공신이었던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중원을 구성, 브루노가 그 앞을 당연히 채우게 되겠죠. 레시포드가 빠진 자리는 최근 폼이 상당히 좋은 포그바가 나서고 마찬가지로 경기력이 좋은 카바니와 그리우드가 공격진을 구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리즈의 전술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 시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리즈는 광인 비엘사 감독이 조련한 팀답게 시스템적으로 잘 조립된 세련된 축구를 하는 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4-1-4-1 포메이션으로 나서지만 공격 전개 상황에선 크리프즘의 3-3-1-3에 가까운 포지셔널 플레이를 펼치는데요. 주로 이 트리거가 되는 선수가 라이트백으로 출전하는 루크 아일링입니다. 아일링이 중앙으로 들어와 센터백처럼 움직이면서 동시에 우측 메잘라가 우측 빌드업 코어에 참여 3명으로 형성된 3개의 라인과 앞선 두 라인 사이 서드맨으로 구성된 3-3-1-3 포메이션이 만들어지죠. 물론 아일링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필립스가 랍을 피하는 형태로 내려오고 좌우 사이드백이 전진하며 메잘라 중 한 명의 선수가 내려오는 일반적인 구성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포지셔널 플레이의 핵심은 결국 빌드업 단계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배적으로 축구를 구사하겠다는 것인데요. 기술력과 체력이 뛰어난 선수들로 스쿼드를 채워서 그 색채를 갖추는 크리프즘과 괴는 같이 하지만 좀 더 직선적이고 명료한 방식을 통해서 체력이 우선시되는 축구를 구사한다는 점에서 비엘사의 축구는 말하자면 흑수저 크리프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이 없을 때 리즈는 비엘사 감독의 그 유명한 맨투맨 마킹 시스템을 차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비엘사 감독은 상대 포메이션에 맞춰서 중원이 대응되는 형태로 대응을 구성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중앙 공격수와 센터백을 제외한 모든 필드 플레이어에게 각각 1대1의 맨마킹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센터백은 최후의 볼인 만큼 2명의 선수가 1명의 공격수를 맡고 반면에 1명의 센터포워드는 상대 2명의 센터백을 맡아 그 사이를 지속적으로 찢어놓는 역할을 맡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맨마킹이 할당되면서 리즈의 선수들은 자신의 마크맨을 지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타이트한 압박을 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탓에 리즈는 이번 시즌 5대 리그를 통틀어 볼프스 브루크를 제외하고 가장 강한 전진 압박 기조를 유지한 팀인데요. 선수 한 명 한 명에 각각 책임을 지고 있고 지역 수비가 아니라 대응을 깨는데 큰 부담이 없는 만큼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을 뺏게 되면 쇼 카운터를 통해서 빠르게 득점까지 노리게 되죠. 다만 맨마킹 시스템은 체력적인 소요가 크고 대응 안정성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즈는 상대의 패싱 레인 장악이 가능하고 좁은 단위에서 수적 우위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비 상황에서 가능한 좁은 좌우폭을 유지하려 합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스위칭을 통해서 변칙 전술을 활용할 경우에 대응 붕괴가 굉장히 작고 거기서 실점을 자주 내주곤 하죠. 지난 1차전의 결과 역시 이러한 약점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자, 다음은 볼이 있는 상황에서 리즈의 기본적인 전술 구상태를 살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리즈는 서드맨을 상당히 잘 활용하고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표현하는 시야 밖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격 단계에서 리즈는 측면 공격수들의 후방 이동을 통해서 윙 공간에서 사이드백, 메잘라, 윙포드로 구성된 삼각 대응을 형성하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측면을 통한 볼 전진에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리즈의 전술에서 특이한 점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내는 유도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에 상대 수비 시야의 외곽에 있는 서드맨이 그 공간으로 자주 침투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삼각 대응을 구사한 팀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엘사 감독은 그 바깥 3+1의 위체적 움직임을 상당히 중시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에 해당하는 서드맨, 그러니까 전술적 프리맨이 상대 블라인드 스팟에서 침투하는 움직임이 잘 약속된 상황입니다. 반면에 상대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공간에 예상치 못한 선수가 침투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전개가 완료되면 리즈는 흔히 2-3-5 혹은 3-2-5 대응을 자주 활용하는데요. 측면 공격수들이 일반적으로 넓게 배치되면서 마크맨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사이드 피닝을 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인 능력을 통한 돌파 혹은 벌어진 하프 스페이스 사이 공간으로 메잘라 혹은 사이드백들이 침투하면서 횡 전환을 통해서 공격을 마무리 짓곤 하죠. 전반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맨시티의 공격 방식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그러듯 비엘사의 축구 역시 사이드백이 인버티드 윙백처럼 미드필드를 지원하는 역할 역시 상당히 자주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번 경기 양팀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양팀 감독들의 지략 대결입니다. 리그 내에서 가장 색채가 뚜렷한 감독 비엘사와 상대에 맞춰 자신의 전술을 바꾸는 유연한 감독 소샤르가 만났습니다. 그만큼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두 감독이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양팀의 격전지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 핵심 선수도 달라질 것입니다. 비엘사는 분명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자신만의 특색 있는 축구로 고집 있는 강단으로 굉장히 매력있는 축구를 구사하며 승격팀 리즈를 중위권까지 무사히 올려놨죠. 그렇지만 소샤르 감독 역시 대중들의 시선과는 다르게 상당한 지략가적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소샤르 감독이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겠죠. 양팀 모두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이번 경기에서 얼마나 재밌는 전술 승부가 펼쳐질지, 얼마나 많은 골이 터질지 유나이티드의 승리를 기대하며 오늘 프리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밌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준 남자 정진이었습니다.